안녕하세요. 바른생각 바른공부의 힘 수학강사 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3학년 1학기 제곱근과 실수에서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기서는 알 듯 모르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인수분해하는 것, 요 내용 정도를 잘 기억해 놓고 문제에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준비된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제곱근의 성질과 대소관계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의 성질은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처럼 보여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주 간혹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헷갈려 하는 부분이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기억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나와 있는 내용 설명서부터 살펴보면 A가 0보다 클 때라고 했어요. 즉 양수가 된다라는 거죠. 양수인 것에서 물론 근호 안에는 항상 양수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곱된 것이 음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던데요. 제곱하고 나면 양수가 되니까 근호 안은 반드시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은 0과 양수만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루트 a의 제곱은 a가 된다는 거.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자, 여기쯤 읽고 있어요.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은 a가 된다는 거. 또 루트 a의 제곱도 a가 되는 거.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도 a가 되는 것.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a를 3 정도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루트 3에 대한 제곱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의 제곱근 중에 양의 제곱근이 루트 3이 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제곱하게 되면 당연히 3이 나오겠죠. 자, 이거 어렵지 않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의 루트 3의 전체 제곱이랍니다. 여전히 a는 0보다 큰 양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은 a 그 모양 그대로 3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 쉽게 알 수 있어요. 3에 대한 그 음의 제곱근으로서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한번 생각난 김에 적어볼까요? 제곱근의 정의는 x의 제곱을 a라고 했을 때 이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 접근해 본다면 그 다음에 이어질 루트 a의 제곱, 즉 루트 3. 근데 그 근호 안에서 3이 제곱됐대요. 이거 역시도 가만히 살펴보면 루트가 있었고 그 루트 안에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3의 제곱이니까 9 이렇게 해서 정리해보면 네, 바로 3이 되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역시 a 모양 그대로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놓고 또 제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루트 9가 되면서 여전히 이것도 3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곱근 뭐 별거 아니네. 그냥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숫자 그 모양 그대로 나오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바로 루트 a의 제곱이 a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땐 a가 되지만 a가 0보다 작았을 땐 마이너스 a가 된다. 자, 우리가 이때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값.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절대값에 대한 내용이에요. 간혹가다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면서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와 같다. 자, 이런 설명들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여러분들이 헷갈려합니다. 왜냐하면 절대값이 들어가면 부호를 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의 부호가 생략이 된다. 양의 부호는 생략이 원래 가능한 거니까 음의 부호를 빼놓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값이다 라고 잘못 공부한 친구들은 바로 여기에 붙는 마이너스라는 이 부호 때문에 굉장히 많이 헷갈려합니다. 요 마이너스 부호요. 여기 보여요? 여기. 이 마이너스가 도대체 왜 붙는 걸까? 그것 때문에 헷갈려하죠. 자, 일단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와 같은데 자, 여기서 이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았다라고 한다면 0이라고 하면 그냥 0이 될 테니까 a가 3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a가 3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루트 a는 a가 0보다 크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0이면 0이 되는 거고 그때는 a 모양 그대로 나오는 거 3 모양 그대로 적어주면 되니까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런데
a가 0보다 작았을 때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a가 0보다 작았을 때. 자, 이때 a를요, 선생님이 마이너스 3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결론부터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쓰고 싶은 친구들 혹시라도 있을 수 있겠는데 잠깐만 그 쓰고 싶은 충동을 조금만 누르고 선생님 설명 마저 듣도록 해요.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될 것이고 위에서 살펴본 이 내용과 똑같이 이것은 3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거 보세요 선생님 여기에 부호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부호가 없잖아요 라는 이야기 합니다. 자, 과연 이 얘기가 맞은 얘기일까요? 3은 맞는 얘기예요. 분명히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루트 9로서 3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부호가 안 붙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네, 잘못 프린트가 된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있는 거는 a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음수죠. 0보다 작은 음수예요. 그런데 나와 있는 결과를 a 모양 그대로 적어준다고 한다면 여기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네, 마이너스 3 이렇게 적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a 모양을 그대로 적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해서 여기에다가 뭘 적어 넣어야 되냐면 3이라고 하는 모양이 돼야 되는데 a 자체가 이미 음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a.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양순이 음순이라고 물어보면 a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 마이너스의 음수, 즉 이 이야기는 앞서 요 얘기와 종합해서 얘기해보면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여기에서 요 내용으로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은 이쯤에서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의 이해가 싹 됐다고 한다면 조금은 기계적일지 모르지만 기억해 놔야 돼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하겠습니다. 루트 a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즉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a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a가 0보다 작으면 즉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수, 문자, 식, 복잡한 무리수 등등이 제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곱은 근호를 푸는 열쇠처럼 사용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제곱된 a, 문자, 식, 복잡한 무리수 등이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때 나올 때 그 a가 무슨 수라고 한다면 음수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 a로 나오면서 생긴 모양 그대로 나오면서 즉 마이너스 a로 나오면서 이 전체를 양수로 만들어야 되겠더라 라는 걸 기억하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제곱근의 성질 중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 a의 부호에 관계없이 여기 볼까요? 중요 a의 부호에 관계없이 루트 a의 제곱은 항상 음이 아닌 값을 갖는다. 음이 아닌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양수만 갖는다는 게 아니라 0도 가질 수 있다는 것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루트 a의 제곱은 항상 음이 아닌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근호 안에 어떤 수나 문자, 복잡한 무리수이 제곱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제곱되기 전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생긴 모양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그 a가 0보다 작으면 그 앞에 반드시 마이너스를 붙이고 a로 나와서 이 마이너스 a가 무슨 수가 되게 한다? 음이 아닌 수, 즉 0이 아니라면 양수가 되게 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제곱근의 성질에서 이 내용을 빼면 나머지는 다 쉬워요. 금방 계산해내고 답을 찾아낼 수 있답니다. 자, 제곱근의 대소관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보게 되면 큰 것이 커요. 뭐라고요? 큰 것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 이러한 양수 조건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A가 B보다 작다고 한다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은 거예요. 거꾸로 반대로 가는 것도 맞아요.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다는 얘기는 결국 A가 B보다 작다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런 예로 물어보도록 합시다. 루트 2가 크니 루트 3이 크니 그러면 딱 보기에도 3이 2보다 크죠? 루트 3이 더 큰 거예요. 루트 3.14하고 루트 3.24하고 누가 더 크니?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서 3.24와 3.14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죠. 큰 수가 누구예요? 얘가 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것도 루트 3이 루트 4보다 루트 5보다 작다라는 거 알아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가 3이 5보다 작다라는 얘기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제곱근의 성질과 대소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곱근의 성질만 제대로 이해했다고 한다면 네, 다 이해한 셈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확인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2번, 3번을 한 번에 풀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예제 2, 3번 해서 묶여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순서로 돌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물어봤다고 한다면 지금 묻는 거 뭔가 봤더니 제곱근의 성질 중 그 첫 번째 근호 안에 어떤 수나 문자 등이 제곱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표시할까? 자, 지금 나와 있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에요. 2분의 1만 제곱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루트 4분의 1이 될 것이고 이미 이 숫자는 마이너스 음수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땡,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옳지. 루트 4가 된다는 얘기예요. 수로 나오면 여러분들 정답률은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데 문자나 식으로 나오면 좀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가 돼야 되겠다. 땡.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0.3의 전체 제곱. 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이너스가 등장하고 제곱이 되는 경우가 나왔을 때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라고 한다면 괄호를 이용해서 어느 부분까지 제곱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눈여겨봐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괄호가 있고 제곱이 있다고 한다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제곱한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번 곱한 셈이 되면서 이미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미 부호관계에서부터 틀렸네. 땡. 자, 루트 4의 제곱은요. 조심하십시오. 루트 16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4가 돼야 맞습니다. 땡. 정답은 5번인가 본데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5를 제곱하게 되면 25죠. 이미 이것의 부호는 결정됐어요. 마이너스로 루트 25가 되면서 네,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답 확인 2번은 5번 보기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확인 3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두 수의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빠르게 한번 찾아볼까? 루트 34, 근호 밖으로 나오고 싶은데 34는 제곱수가 아니니까 근호 밖으로 못 나와요. 그러면 비교할 수 없을까요? 아니요. 여기에 있는 6이 근호 안으로 들어가요. 네가 못 오면 내가 갈게. 루트 3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6이 34보다 크니까 정답 1번 보기, 옳은 보기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0.1과 루트 0.1은 누가 더 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얘가 못 나오면 얘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0.01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요? 0.1 두 번 곱한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 두 번 곱하면 100분의 1 되잖아요. 그래서 부호 방향은 반대로 꺾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틀렸고. 다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9가 되겠죠. 잠깐 여기서 멈춰보세요. 음수인 경우에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트 12, 루트 9보다는 큰 수가 양수일 땐 맞지만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은 수가 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요거는 중학교 1학년만 정상적으로 맞췄어도 알 수 있는 내용. 자,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 2분의 1, 루트 2분의 1, 3분의 1과 2분의 1 비교해보면 되죠?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5가 될 것이요. 6분의 5가 아니죠? 6분의 얼마? 2가 되겠죠? 미안. 요것은 6분의 2가 될 거고 얘는 6분의 3이 되겠죠? 부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6이 더 큰 수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마이너스 6 제곱하게 되면 양수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마이너스 6을 근호 안에 넣은 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미 음수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6만 근호 안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마이너스 6 함부로 제곱해서 양수가 되어버리는 일 없도록 이런 것들 주의하면서 문제에 접근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 순서가 돌아왔네요. 예제 2, 3번 다음을 간단히 하면 물어봤는데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식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물리적으로 광고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그냥 주어질 수밖에 없을 때까지는 잠깐 스톱시켜 놓고 문제를 풀어보고 정답을 달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 풀이를 보는 것이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스톱시켜 놓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세요. 문제 풀어봤나요? 혹시 보는 친구들 중에서는 문제 안 풀었는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광고가 들어갈 때까지만이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스톱 시켜놓고 자기 손으로 꼭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예제 2번, 3번. 지금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다고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루트 A의 제곱, 근호 안에 있는 어떤 문자, 식,
복잡한 무리수 등이 제곱돼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호 안에 제곱되기 전에 문자, 식, 복잡한 무리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그 생긴 모양 그대로 나오면 돼요. 다만 A가, 즉 문자, 식, 복잡한 무리수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A 생긴 모양 그대로 이렇게 붙여서 이 전체가 양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제곱은 근호를 푸는 열쇠로 쓰면서 나오되 이때 A가 양수면 생긴 모양 그대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양수로 나올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내용 문제에 접근을 해보면 루트 3이 크니 4가 크니 당연히 4가 크죠. 4가 크죠. 루트 3보다는 4가 커요. 왜냐하면 얘는 루트 16이 되는 거고 얘는 루트 3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조건에서 루트 3 마이너스 4는요. 양수야 음수야? 0보다 작은 음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곱이 되었어요. 제곱은 근호를 푸는 열쇠처럼 사용하면서 그 근호 안에 있는 녀석이 루트 3 마이너스 4라고 나오는데 얘가 루트 3 마이너스 4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반드시 달고 나와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자 그 얘기예요. 자, 이어서 다음 플러스 여기 나와 있고요. 다음 루트 3 마이너스 1은요. 양수니 음수니? 루트 3이요. 1보다는 커요. 큰 수에서 작은 수 뺐으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은요.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제곱은 근호를 푸는 열쇠처럼 사용하면서 루트 3 마이너스 1은 생긴 모양 그대로 나오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골고루 분배시켜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지워지고요. 정답은 3으로 간단하게 찾을 수 있겠네요. 정답은 바로 3번으로 이렇게 찾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예제 2, 3번이 엮여지는 제곱근의 성질. 나중에 여러분들이 식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른 단원과 연계해서 출제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제곱근의 성질은 꼭 중요하게 잘 기억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개념은요. 제곱하여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하기. 사실 이것은 개념이라기보다는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여러 유형 중 한 가지다라는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것과 비슷한 형태로 곱해지거나 또는 나누거나 아니면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하면서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숫자 찾기, 수 찾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루트 AX라던가 루트 X분의 A라던가 자, 이것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값 구하기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수 X값은 어떻게 구할까? 사실 이거는요. 문제 풀이의 유형을 가지고 풀이의 방식을 그대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내용을 알아두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수에 대한 성질을 판단할 때 특히 자연수에서요. 이러한 자연수가 다른 수와 곱해지거나 더해지거나 아니면 특히나 곱해지거나 나눠지는 경우에 이러한 숫자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성질들을 갖춰야 될까? 그러기 위해선 이 녀석의 정체를 살펴봐야 될 텐데 이럴 때 이제 우리는 과학수사대처럼 이 수를 분석해 놓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가장 작은 단위로 끊어놓고 분류시켜 놓고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소수인 상태로 인수분해하는 것 그래서 소수와 소인수분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이 소인수분해를 공부한 이유는 자연수를 보고 그 자연수의 정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녀석일까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소인수분해라는 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인수분해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 유형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의 성질을 면밀히 좀 조사를 해보고 이것의 성질들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라는 걸 살펴보기 위해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과정을 당연히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그 가닥이 잡히게 돼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 그랬어요. 누가? 지금 나와 있는 근호를 포함하고 있는 근호에 씌워져 있는 이러한 수들이 자연수가 되려면 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가 되어야 됩니다. 즉 지수가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되면서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켜야겠죠. 선생님, 저는 이 짝수가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는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루트
3의 4제곱이 있었다고 합시다. 즉 5제곱이 아니라 짝수인 4제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근호 밖으로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루트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요. 즉 이 밖에 있는 제곱이 근호를 푸는 열쇠로 사용되면서 9라고 하는 수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 있는 것을 81이라고 하는 큰 수로 바꾸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소인수분해는 어떤 형태가,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제곱 곱하기 a. 자, 어떤 수 a가 되어야 이 전체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살펴본 내용에서 바로 여기에 이런 내용들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때의 a, 2는요 세제곱이 되고 이때의 3은요 제곱이 되죠. 제곱, 그 다음에 세제곱. 자, 그래서 세제곱과 제곱이 된다면 제곱은 짝수니까 됐고, 그 다음에 세제곱이라고 하니까는 이것이 짝수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a가 뭐가 되기만 하면 2가 되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조건을 유추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짝수가 된다라는 사실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죠. 루트 a 플러스 x에서도 마찬가지고 루트 a 마이너스 x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이 각각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역시 자연수 x의 값 구하기가 문제의 조건에 등장한다면 a보다 큰 제곱수 x를 얼른 찾아야겠죠. a보다 크면서 제곱수가 되는 것들, 가장 가깝게 제곱수가 되는 것을 찾아서 만족하는 소문자 x의 값을 찾아주면 되는 것이고, 루트 a 마이너스 x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a-x는 a는 자연수,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어떨까요? a에서 어떤 수를 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말을 잘못 작성했네요. 여러분들 보게 될 때, 블로그에서 보게 될 때는 파일은 제대로 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요거는 작은 a보다 작은 제곱수 x를 찾아서, 그러니까 어떤 제곱수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마이너스 x로 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빠지지만 a보다는 작으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제곱수가 누구인지 그 x를 찾아서 a-x를 x를 만족시키는 그 x의 값을, 소문자 x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이러한 유형은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이의 순서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이해하고 난 뒤에는 문제를 조금 다양하게 풀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이 내용을 그대로 외워서 단번에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라는 것보다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다양하게 문제를 접해보고 제곱수도 많이 경험해보고, 그래서 한 1에서 20의 제곱수 정도까지는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특히 선생님이 기억나는 제곱수 중에 하나가 289라고 하는 수가 있네요. 이 289는요 소수인 17의 제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인수 분해로도 잘 안 찾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1의 제곱수부터 시작해서 20의 제곱까지는 기억을 해둔다면 문제풀이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확인 문제 풀어보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확인 4번입니다. 루트 x분의 216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네요. 자,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나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네, 216이 도대체 어떤 녀석일지 정체를 밝혀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죠. 내가 구해야 되는 건 x의 값입니다.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지만 문제를 풀 때 문항을 분석을 해야 되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연수인 x의 값이에요. 그런데 조건은 가장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면서 가장 작다고 하는 무언가가 존재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x분의 루트 x분의 216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216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216을 소인수분해 하게 됩니다. 216을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선생님이 미리 소인수분해 해왔는데요. 혹시 우리 중3 친구들 중에 소인수분해 안 되는 친구들 있나요? 돼야 되는데. 216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에요. 그죠? 3의 세제곱 하게 되면 3, 3, 9, 3, 27에다가 27 곱하기 8 하니까는 8, 7에 56에서 216 나오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소인수분해까지 완성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은 루트 x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x가 도대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될까? 물론 x가 216이 되면 약분시켜서 전체를 루트 1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x의 조건이 있죠. 가장 작은이라고 하는. 그래서 소인수분해 해놓고 나서 가장 작은 x가 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누구를 이때 3을 여기에 나와 있는 3을 짝수로 만들, 즉 지수에 나와 있는 3을 짝수인 2로 만들 수 있는 녀석. 선생님 4가 될 수는 없나요? 그러려면 x가 자연수가 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2를 한번 약분시키고 3을 한번 약분시킬 수 있는 x 자리에 바로 이런 녀석들이 와야 되겠죠. 2 곱하기 3.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루트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에서 이때의 3의 세제곱과 2의 세제곱이 각각 3과 2에 의해서 약분되고 2제곱씩 남길 테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래서 x는 바로 위에 분자로 나와 있는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에 각각 2와 3을 한 번씩 약분시킬 수 있는 2 곱하기 3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면 굳이 이제 문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 즉 루트 x분의 216이 가장 작은 자연수는 루트 x분의 216이 될 수 있는 자연수는 누구일까? 이렇게 찾아보라고 하는 요것을 구하는 문제 6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것도 이제 6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 5번 보기로 이렇게 골라주도록 합니다. 자, 확인 문제 4번 이렇게 해서 정답 맞춰놓도록 하고요. 이제 예제 4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4번 문제 보니까 루트 252 곱하기 a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a 하나 구해야 되고요. 루트 5분의 72b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b 구해야 돼요. 그래서 a 구하고 b 구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는 게 마지막에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문제같이 읽어봤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잠깐 스톱시켜놓고 문제 풀어보고 나서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4번 문제 다 풀어봤나요?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252를 소인수분해부터 먼저 해봐야 되겠죠. 252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2, 1은 2, 2는 4, 2, 6, 12. 다음에 2, 6, 12, 2, 3은 6. 그 다음에 7, 9, 63. 자, 9 나왔으니까 바로 갑시다. 252는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9가 되겠죠? 곱하기 7. 자, 이렇게 소인수분해 된답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 제곱 곱하기 7에다가 곱하기 a 한 것이 자연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물론 지금 이 전체를 자연수를 만족시킬 수 있게끔 하는 a는 무궁무진하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a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때 a가 갖는 특징은 2의 제곱은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고 3의 제곱도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고 7은 이때 지수가 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되겠다? 네, 7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나오는 루트 5분의 72b를 보도록 할게요. 루트 5분의 72는요. 5분의 여기에 나와 있는 72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 잠깐 지우겠습니다. 요거 잠깐 지우고 루트 5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8, 9, 70이니까 곱하기 b. 자, 이렇게 된답니다. 자, 이것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b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때 b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분자에 나와 있는 것의 지수 또한 짝수로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전체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때 b의 역할은 맞아요. 지금 나와 있는 이 5를 제거시킬 수 있는 녀석이 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b는 일단 5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지워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 b가 돼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더해서 2의 세제곱도 짝수로 만들 수 있는 2를 하나 더 갖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얼마? 바로 2, 5, 10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까지 집중력 잃지 말고 a 플러스 b의 값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7.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7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곱근의 성질과 그 다음에 제곱근의 성질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 근호안이 어떤 수가 되어야 전체 근호를 포함한 이 수가 자연수가 될지, 그것의 자연수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바로 소인수 분해를 통해 접근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근호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소인수 분해된 상태에서의 소수인 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된다는 사실 같이 기억하면 오늘 수업 잘 공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하게 만날게요.